제1화 비 내리는 산속 주막 젖은 도포 자락에 스민 연저. 여러분, 비 오는 밤 좋아하시나요? 조선 시대에도 비는 참 묘한 존재였지요. 길 가던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기도 하고 외로운 가슴에 불을 지피기도 하거든요. 여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 이생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선비라 체면 빼면 시체인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삿갓은 삐뚤어지고 도포는 흙탕물 범벅이죠. 그때 저 멀리서 가물거리는 등불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산속 오지에 홀로 떨어진 외딴 주막이었죠. 이보시오. 계십니까? 문이 열리는데 아이고, 선비의 심장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등잔불을 들고 나온 여인이 이건 뭐 선녀인지 주모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름은 월향. 젊은 나이에 남편 여이고 이 험한 산골에서 주막을 지키는 여인인데 눈매가 아주 여우처럼 살짝 올라간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이 밤중에 웬 물생쥐 한 마리가 대문을 두드리나 했더니 점잖은 선비님이셨구려. 어서 들어오시지요. 비에 젖은 꼴이 꼭 임자 없는 강아지 같습니다. 에헴. 네, 길을 잃어 실례를 범했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내 돈은 넉넉지 않으나 한양 가면 반드시 갚겠소. 좁은 방에 등잔불 하나 켜놓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월향이 내온 것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 근데 이 주모 술을 따르며 슬쩍 선비의 젖은 허벅지를 스칩니다. 이생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도 못 들고 국밥만 퍼먹는데 월향이 생긋 웃으며 쐐기를 박네요. 선비님, 글 공부만 하셔서 밤이 얼마나 깊고 적적한지는 모르시나 봅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안 그칠 텐데 공부 말고 저랑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네? 내기라니요? 선비가 도박을 할 수는 없소. 어머나, 도박이라니요. 마음을 거는 놀이일 뿐입니다. 제가 이 술병을 비울 때까지 선비님이 시 한 수를 짓지 못하시면 오늘 밤 제 머슴이 되어 마당의 장작을 다 패셔야 하고, 만약 시가 제 마음을 울리면 제가 선비님의 따뜻한 화로가 되어드리지요. 아, 이 주모 보통이 아니죠. 화로가 되어주겠다니. 이건 대놓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이생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기다렸다는 듯 붓을 잡습니다. 그런데 시를 짓다 말고 붓을 내려놓더니 월향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 따위로 당신 마음을 얻기엔 밤이 너무 짧소. 내 낙방하면 평생 당신 밑에서 장작이나 패며 살겠으나 만약 내가 급제하면 당신을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줄 순 없어도 내 평생 가슴속 유일한 여인으로 품겠소. 지금 당장 내 장원급제보다 더 뜨거운 답을 주시겠소? 세상에 저 선비 입 좀 보소. 공부는 안 하고 연애 기술만 배웠나 봅니다. 월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산골 주막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다 못해 숨결이 닿을 듯한데, 자, 비에 젖은 선비 이생과 주모 월향이 마주 앉은 그 좁은 방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는 매캐한 등잔 기름 냄새와 함께 젖은 도포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열기가 가득합니다. 월향이 수건을 가져와 이생의 머리를 닦아주는데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요. 가끈을 풀고 젖은 옷을 벗겨내려는 그 손길에 이생은 숨을 멈춥니다. 양반 체면에 밀어내야 하는데 손가락 끝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이는 것 같거든요. 선비님 몸이 이리 떨리시는데 어찌 이 비를 뚫고 가려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지요. 이리 젖은 채로 계시다간 밤새 곧불이라도 들까 겁납니다. 제 방엔 여벌의 옷도 없으니
그저 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수밖에요. 월향이 따라주는 술은 그냥 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만큼이나 진하고 달콤했지요. 술잔을 주고받는 손가락이 자꾸만 얽힙니다. 이생이 잔을 비우자 월향이 은근슬쩍 그의 무릎 위로 몸을 기울입니다. 저고리 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하얀 목덜미. 이생은 더 이상 성현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임자, 나를 시험하는 것이오? 아니면 내 진심을 묻는 것이오? 선비님, 글에는 답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 마음엔 답이 없는 법이지요. 오늘 밤 이 방 안에는 공자님도 맹자님도 없습니다. 오직 비를 피하러 온 사내와 그 사내를 품고 싶은 외로운 계집뿐이지요. 선비님은 이 빗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월향의 손이 이생의 가슴팍, 호토 위를 지그시 누릅니다. 이생의 심장이 마치 방망이질하듯 요동치는 게 손바닥으로 다 전해졌겠지요. 월향은 이생의 도포띠를 천천히 풀며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서로의 살을 맞대겠다는 노골적인 신호였죠. 내기를 하나 더 보태지요. 제가 이 등잔불을 끄기 전까지 선비님이 제 눈을 피하지 않으시면 한양 가시는 길 노잣돈뿐만 아니라 제 몸도 마음도 다 내어드리지요. 하지만 눈을 피하신다면 선비님은 평생 이 주막의 종이 되어 제 수발을 드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종이 되든 정인이 되든 오늘 밤 내 눈엔 당신밖에 보이지 않으니 불은 내가 끄겠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이불 아래 누워 있지요. 이생의 팔베개를 베고 누운 월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룻밤의 정으로 끝나기엔 그 무게가 너무 컸던 것이지요. 내 반드시 돌아오겠소. 장원급제라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을 지킬 힘을 가지고 오겠소. 그때까지 이 주막의 문을 닫고 다른 나그네에게는 술 한 잔도 팔지 마시오. 이생의 품을 파고드는 월향이 말한다.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주막과 함께 제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제 2화 보찜 속에 숨긴 꽃, 보부상의 위험한 동행. 자, 이번엔 장소를 옮겨봅시다. 여기는 영남대로의 길목, 보부상들이 바글거리는 북적이는 주막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천수는 전국 팔도를 누비는 등짐장수 보부상입니다. 몸집이 곰처럼 산만하고 힘이 장사인데 마음만은 비단결인 사내주요. 그런데 이 천수가 주막 뒷간에 들렀다가 까무러치게 놀랄 광경을 목격합니다. 웬 곱디고 온 여인이 넝마가 된 비단옷을 입고 벌벌 떨며 숨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병괴래. 아가씨, 여기 왜 이러고 계시오? 귀신이요, 사람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뒤에 포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문이 영모에 몰려 포교들이 주막 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딸을 잡아라 소리가 들리는데 천수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자기가 메고 다니는 커다란 보찜, 그 속에 든 귀한 비단과 녹그릇을 마당에 확 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연을 앉히죠. 무조건 숨을 죽이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가씨는 살릴 테니. 천수는 그 무거운 여인을 보찜에 넣고 태연하게 주막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포교가 앞을 막아서자 천수는 특유의 능청으로 위기를 넘기죠. 아이고 나리, 이 보찜엔 한양대감댁에 갈 귀한 도자기가 들어있어. 아주 애지중지해야 합지요. 한번 구경하시겠소? 하며 껄껄 웃는데 정작 보찜 안에 서연은 천수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와 땀 냄새에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밤이 깊은 산속 동굴로 피신한 두 사람. 드디어 천수가 보찜을 풀자 땀에 젖어 발그레해진 서연이 나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느라 저고리는 흐트러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는데 그 모습이 천수의 눈에는 세상 어떤 꽃보다 예뻐 보입니다. 천수는 제 겉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저는 이제 갈 곳도 없는 몸입니다. 보부상은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죽는 법입지요. 내 보찜은 세상 모든 것을 담지만 오늘처럼 귀한 꽃을 담아본 건 처음입니다. 아가씨, 아니, 내 눈엔 그저 곱디고 온 여인일 뿐이요. 내가 당신의 길이 되어주면 안 되겠소. 천수가 서연의 젖은 발을 제 투박한 손으로 감싸 줍니다. 서연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든든함을 느끼죠. 동굴 밖엔 달빛이 차오르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밤을 지새웁니다. 양반가 교수와 천한 보부상. 신분이라는 벽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그 밤 보찜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이 그리 쉽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주막에서 본 포교들이 이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데 천수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절체절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포교들이 모든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천수는 보찜을 고쳐매며 서연의 귓가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설사 내 등에 피가 낭자해도 아가씨는 내 몸의 일부라 생각하고 붙어 있어야 하오. 천수는 그대로 동굴을 박차고 나갑니다. 60근이 넘는 보찜의 여인까지 업었으니 그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천수의 허벅지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저기 보부상 놈 봐라. 보찜이 너무 무겁다. 개서라. 화살이 천수의 보찜갓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천수는 숲속으로 몸을 날리죠. 가시덩굴의 살점이 패이고 옷가지가 너덜너덜해지는데도 천수는 보찜 속 서연이 다칠까봐 제 몸을 방패 삼아 구릅니다. 서연은 보찜 틈 사이로 천수의 목덜미에 흐르는 뜨거운 땀과 피를 보며 난생 처음 사내의 야성적인 채취와 목숨을 건 희생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추격전은 거친 산등성이를 타고 계속됩니다. 하필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산길이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포교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천수의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소용돌이치는 강물이 나타납니다. 뒤는 칼날이요. 앞은 낭떠러지인 절체절명의 순간 이놈! 보부상 주제에 역적의 자식을 감싸다니! 당장 보찜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논목부터 칠 것이다!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이보시오 나리들. 보부상은 한번 맺은 계약은 목숨 걸고 지키는 법이지. 이 여인은 이제 내 보찜이 아니라 내 심장이 들어있는 곳이오. 심장을 내놓으라니 그건 못하겠소. 천수는 그대로 서연을 품에 안은 채 강물로 뛰어듭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이름 모를 폭포 뒤 동굴 속. 서연은 무사하지만 천수는 포교의 화살에 어깨를 스치고 바위에 긁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주위에 떨던 두 사람, 젖은 옷을 벗지 않으면 저체온으로 죽을 판국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수의 저고리를 벗기는 서연. 어찌 저 같은 것 때문에 이토록 이 상처를 어찌합니까? 천수는 고통을 참으며 서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한다. 상처 따위는 아프지 않소. 다만 당신의 그 고운 손이 피로 더러워지는 게 더 아플 뿐이지. 아가씨, 아니 서연아. 내 몸은 흉측해도 내 마음만은 당신을 위해 비워둔 새 집이니 오늘 밤만은 내 품에서 쉬시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법도도 다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천수의 거친 가슴을 제 살결로 감싸 안습니다. 차가운 동굴 안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모닥불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천수의 투박한 손이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깊은 입맞춤으로 답합니다. 죽음을 앞둔 도피길이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에게는 가장 달콤한 초야가 된 셈이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멀리서 다시 들깨 짖는 소리와 횃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천수는 다시 서연을 등에 업습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갑시다. 그곳에 당신의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증거가 있다고 했지? 내 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한양 땅 대궐 앞까지 데려다 주겠소. 제3화 2년의 매드, 모든 길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 자, 이제 시간은 흘러 10년 뒤입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 이름도 없는 어느 낡은 주막엔 백발이 희끗한 여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정갈한 독상 하나를 차려 마당 한편에 둡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망부석 주모라 부르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1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왁자지껄한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앞장선 이는 이제는 작년의 기계가 느껴지는 보부상 출신의 거상 천수와 그의 곁에서 고운 중년의 자태를 뽐내는 아내 서연입니다. 그들은 가문의 누명을 벗고 전국을 누비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의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시는 귀빈이 말에서 내립니다. 바로 어사화를 쓰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아니 이제는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된 이생이었습니다. 이생은 주막 마당에 놓인 독상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10년 전 자신이 즐겨 먹던 그 국밥과 술상. 주모 월향이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으나 서로를 향한 갈증은 10년 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당신의 머리에 서리가 앉을 때까지 내 너무 늦게 왔소. 눈물을 떨구고 미소 지며 월향이 말한다. 아니옵니다. 당신의 채취가 묻은 이주막 문턱이 닳기 전에 오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수와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실 천수가 이생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었죠. 천수는 이생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대감님, 제가 10년 전 그 보찜에 여인을 담아 날랐대. 오늘은 대감님의 잃어버린 심장을 배달해 드린 셈입니다. 그날 밤 주막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천수와 서연은 마당 평상에서 달빛을 술삼아 지난날의 도피 행각을 추억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고, 방 안에서는 이생과 월향이 10년의 세월을 보상받듯 서로의 살결을 보듬었습니다. 주모의 거친 손마디를 이생이 하나하나 입맞춤으로 위로하자 월향은 10년간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칩니다. 오늘 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으리의 숨결이 이미 제 가슴에 폭풍처럼 몰아치니까요. 길은 연결되어 있고 인연은 돌고 돌아 결국 만날 곳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보부상의 보찜에 담겼던 목숨 건 사랑도, 주막의 문틀 사이로 피어났던 아슬아슬한 연정도 결국 진심이라는 하나의 길로 통했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꼬방야담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주막에도 오늘 밤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이 찾아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싸서 돌아오겠습니다.
깊은 밤, 좋은 꿈 꾸십시오.